서울 동대문 교회와 병원 사진으로 보는 25년사 1891년에서 1915년 동대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2012년 서울시와 감리교단이 소송하면서 성소환 서울시가 그 교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역사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성곽 유네스코 헤리티지 등재를 위한 작업이었는데 등재는 되지 않자 다시 교단 측에서 현재 성지로 지정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2012년, 13년 소송 과정에서 역사와 위치에 대한 고정에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면 원안에 동대문이 있고 그 위에 언덕이 잔디로 덮여서 공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지역은 바로 이 언덕, 동대문 언덕의 교회, 병원 부지입니다. 2012년 11월 재판으로 멍드는 동대문 교회라는 KMC 뉴스를 보면 이와 같이 원고 측 입장과 피고인 서울시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단 측에서는 사진에 있는 A가 병원이고 B가 교회 부속 건물이며 C가 동대문 감리교회인데 그 내용을 보면 볼드윈 부인이 기부를 해서 진료소를 확장하고 교회도 확장했다. 우리는 위에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로제타 홀로사가 매주 화, 금, 양일간 동대문 시료소에서 봉사한다. 시료소는 볼드윈 부인이 보내준 기금으로 목수들이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1892년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 후부터 교회, 시료소, 예학교 등의 명칭을 모두 건축 기금을 보내준 이름을 붙여 볼드윈 채플, 볼드윈 예학교, 볼드윈 시료소라고 하였다. B를 교회 부속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서울시 입장은 1892년 볼드윈 부인 기금으로 볼드윈 시약소 옆에 볼드윈 채플을 건립하였고 즉 B가 볼드윈 채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피고 사진 우측 하단 점선 내 건물 즉 D죠. 이것을 신축 당시인 1910년 부속 건물로 축조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교회 측에서는 이것은 1892년 기역자 예배당인데 위에 벽돌 건물을 지으면서 D 건물은 목사 사택으로 지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B와 C와 D 모든 건물이 교회 부속 건물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서울시 입장은 그것은 아니고 아래쪽 D 건물은 1910년 부속 건물로 건축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B 건물을 교회 부속 건물로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볼드윈 채플이 B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죠. 즉 B에 원래 교회가 있었고 C에 새로 벽돌 건물을 지었다. 이럴 무렵에 A에 릴리안 해리스 병원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A와 C의 관계는 뭐냐? C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자 B 채플이 비게 되면서 A 건축 중인 릴리안 해리스 병원의 진료실을 B로 옮겨서 그곳에서 진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D는 기존의 기역자 병원이고 C가 새로 건축된 것이고 B는 원래 또 채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밑에 읽어보죠. 새 병원은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을 의미하고 새 건물은 1910년 신축된 동대문 교회 건물이고 이전 교회 건물은 볼드윈 채플이다. 1912년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 A를 건축하는 동안 동대문 교회 예배가 새 건물 사진상 C에서 드려지면서 잠시 이전의 교회 건물 볼드윈 채플 계속해서 B를 볼드윈 채플로 보고 있어요. 진료실을 옮겨서 진료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소송 당시에 제공한 사진 자료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에 1945년 9월 8일 항공사진을 제시하면서 1910년 건축된 예배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892년 볼드윈 채플이 여기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B 앞에서 말한 B 자리로 옮겨서 볼드윈 채플이 되었다가 다시 1910년
벽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동대문이 여기 있고 교회 아래 쪽에 볼드윈 스쿨이 있었으며 걸즈 스쿨이죠. 병원은 이제 1909년부터 공사를 해서 12년에 개원을 하는데 이것이 릴리안 헬스 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나중에 이대 부속 병원이 되죠. 그래서 병원 자리와 교회 자리는 이제 확실한데 중간에 있는 이 건물이 뭐냐, 교회 원래 채플이었느냐, 그러면서 그 아래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동대문에서 올라오면 그쪽에 여학교가 먼저 있었고 그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한 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래 있는 것이 또한 볼드윈 채플이라는데 또한 이 고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동시에 동대문 부인병원터에 존재했던 병원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시약소를 1887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중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리계 동현에 있는 제중원의 모습이고 그런 잘못된 사진입니다. 보구요관이 정동에 있었는데 그것이 볼드윈 시료소 1892년, 정동 보구요관 이전 합류 190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잘못된 이야기죠. 보구요관은 1910년까지 그대로 정동에 있었고 볼드윈 시료소는 동대문 언덕에 1892년 성탄절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되죠. 1903년이 아니고 1912년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교회가 제공한 여러 가지 역사 자료나 고정이나 사진이나 모든 곳에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또 폐소하게도 되죠. 1909년 10월 닥터 언즈버그가 책임을 지면서 건축 중인 동대문 부인병원 주변 사진입니다. 이것이 병원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스크랜턴 하우스이죠. 그리고 더 성벽 쪽으로 가면 이제 교회 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북감리교회 선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병원과 스크랜턴 하우스는 다루 FMS 여자 선교부 소유이고요. 그 아래쪽에 바로 이 3번이 이 학교 건물입니다. 그리고 병원 아래에 있는 것이 진료소 건물이에요. 그래서 진료소가 볼드윈 시약소라고 하죠. 진료소가 발전해서 동대문 부인병원이 되고 원래 이 지역에 처음 있던 건물은 바로 이 스크랜턴 하우스, 볼드윈 여사가 기증한 돈으로 지은 여자 선교사들의 사택입니다. 그 아래 1903년에 이 학교가 개설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WMFS의 여자 선교부의 부지들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동대문 교회가 설립이 되는 교회 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885년 정동 지역에 북감리교회 선교부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화학당, 배제학당, 정동제일교회가 차례로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교회 바로 뒤쪽에 보구유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87년이죠. 그것이 북감리교회는 이제 상동으로 다시 87년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곳에 스크랜턴에서 지병원이 옮겨가게 되죠. 그 후에 1891년에 보구요관에 있던 닥터 홀이 로제타 셰우드 의사죠. 홀 의사와 결혼한 미시스 홀 의사에 의해서 1892년에 정식으로 볼드윈 디스펜서리, 시약소, 진료소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 지역은 여자 선교부의 여자 선교사들에 의해서 1891년부터 또 혹은 1892년부터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그 자리에 동대문 부인병원이 들어서게 되고 그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학교 또
채플이 발전해서 동대문 감리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 지역 첫 사역은 디스펜서리, 시약소, 진료소 사역인데 기와집을 사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여성들을 위한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892년 성탄절이고요. 이곳에 김점동, 에스더 김도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초대 소장은 로제타 홀, 닥터 홀이죠. 1892년부터 1897년까지 사역을 했고 닥터 릴리안 해리스가 내한하자 그 자리에 해리스 의사가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녀는 1897년에서 1901년까지 일을 하고 언니가 있는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간 사역하다가 장티푸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게 되죠.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여자 선교부는 결국 1909년부터 동대문에 부인병원을 건설하고 1912년 개원했을 때 그 병원의 이름을 닥터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고 했습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인데 나중에 이대 부속병원으로 발전하게 되죠. 1901년에 엠마 언즈버그, 닥터 언즈버그가 내한하자 해리스는 평양으로 가고 언즈버그 의사는 동대문 진료소를 맡게 됩니다. 그녀는 1909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되고 12년에 개원하면서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하스피탈의 원장이 되죠. 그녀는 1920년까지 봉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처럼 동대문 지역은 이 세 명의 의사, 미시즈 홀, 미스 해리스, 미스 언저버그가 담당하면서 선교와 학교, 병원을 동시에 진행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본 문제의 B건물입니다. 즉 동대문 성벽 안 언덕 위에 세워진 여자 선교사 사택인데 영어로는 스크랜턴 하우스라고 불렀어요. 사진은 1899년에 촬영된 것입니다. 여자 선교사들의 모습이 보이죠. 아직 나무나 숲이 우겨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 위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성벽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 이 WFMS Ladies Home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초가집이 보이죠. 그래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세워진 스크랜턴 하우스입니다. 뉴욕 선교본부 총무인 볼드윈의 아내 미시스 볼드윈의 기부로 세워진 독신 여성 선교사 사택입니다. 동대문 지역 빈민과 천민과 여성들을 위한 선교센터 역할을 했죠. 즉 볼드윈의 기부로 시약소, 진료소와 볼드윈 매일 여학교와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성 사역이 이루어지는 즉 홀리스틱 미션 메소드, 다른 말로 사회학적 선교방법, 소시올로지컬 미션 메소드를 사용하던 북감리교회 여자선교부의 선교정책 방법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정동제일교회는 학생과 양반을 상당히 많이 대상으로 했고 상동감리교회는 남대문 지역의 상인들, 신흥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동대문 시약소, 또 레디스홈, 또 여학교, 교회는 천민을 위한 빈민을 위한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WFMS 여자선교부 한국선교지부의 총책임자는 미시즈 스크랜턴이죠. 중앙의 스크랜턴 대여사인데 닥터 스크랜턴의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가 물론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헐버트 목사가 이 교회에 가서 이 당시는 이제 채플이죠. 채플에 가서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동대문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기역자가 아니고 일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이 여성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천막을 쳐서 남녀 자리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닥터 스크랜턴이 선교본부 레오나르드 총무에게 보낸 1893년 5월 6일자 편지를 보면 이스트게이트 처치라고 해서 동대문 구역에서 자신이 12명을 세례 주었다. 즉 1892년에 이 지역이 정식으로 오픈되었는데 1년 동안 12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36명이 이제 학습교인에 있다. 매주 주일 50명에서 75명이 모이는 회중이 있다. They fill the windows and doors. 그러니까 사람이 차고 넘칠 정도로 교회에 오고 We are trying to experiment their what I call a double barrel chapel 이라고 해서 이 동대문 채플을 연발총 탄환이 나가는 그런 쌍탄총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중앙에 파티션이라고 해서 남녀석을 구분하는 커튼문이나 혹은 이제 나무로 낮은 병풍을 친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남녀를 보내기 때문에 사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쌍발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채플의 모습은 일자형이고 중앙에 남녀를 구분하는 파티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서울이 개화의 바람이 불고 동대문에 큰 변화가 오는데 바로 1899년 초파일에 동대문 전차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교회 채플과 시약소 부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동대문 성벽이 위에서 바라본 동대문 언덕 쪽인데 동대문 뒤로 동대문 발전소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보이죠. 왼쪽 위쪽이 이쪽이 이제 동대문 언덕인데 아직 이쪽 사진에는 이 사진에는 그런 건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바로 이 사진 왼쪽에 스크랜턴 하우스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볼드윈 시약소와 볼드윈 여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교회는 세워지기 전의 1902년 사진이기 때문에 아무런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마르다와 볼드윈 여학교 사진입니다. 김마르다는 1903년 동대문 여학교를 개설을 하고 1년간 교사로 봉사하는데 그 전에 보구여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드디어 1903년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학교가 개설이 되자 첫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1년간 동대문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한 다음에 다시 전도 보구여관에서 간호사로 훈련을 받고 동시에 또 동대문 교회에서 전도 부인으로도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8년에 첫 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3년간 수간호원으로 그곳에서 봉사를 하죠. 병원이 이제 동대문으로 옮겨오자 1912년부터 13년까지는 동대문 부인병원 부간호원장, 수간호원으로 일을 하고 이제 평양으로 홀로사 또 닥터 커틀러를 따라서 평양으로 가서 강혜여원 수간호원으로서 1920년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벽돌 건물은 조금 후에 건설이 되었겠죠. 교회가 세워지는 1910년 전후에 이런 벽돌 건물이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1903년에 여학교를 개설할 당시는 기와집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촬영된 이 사진을 다시 보면 2번이 볼드윈 시약소, 볼드윈 디스펜서리 진료소 사진이고요. 3번이 여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903년에 개설이 된 볼드윈 걸즈 스쿨이 바로 이 3번이고요. 4번, 5번은 이제 북감리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건물들인데 곧 이곳에 나중에
감리교회가 1910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다시 말하면 1909년 10월 언즈버그가 찍은 사진이에요. 언즈버그 책임으로 동대문 부인병원, 릴리안 해리스 병원을 지을 때의 사진이고, 중앙에 있는 이 흔히 앞에서 말한 B 사진, B 건물은 이미 지어져서 오래되어서 앞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약 1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것이죠. 1899년 사진에서는 이 나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학교는 그대로 있다가 이 자리에 벽돌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1910년경에 진료소는 볼드윈 치약소는 나중에 세워지는 1912년에 개원하는 릴리안 해리스 병원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채플은 어디로 갔냐? 채플은 또 이 사진에는 없는데 또 왼쪽에 있었습니다. 1910년 5월 15일에 완공된 동대문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리아 미션 필드 1911년 2월호에 실려 있는데요. 1910년 9월 벙커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올린 연례보고서를 보니 작년에는 작은 한옥 채플에서 예배 중이었으나 현재는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지하실은 남학교 교실로 사용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가 예배당이 벽돌 예배당으로 변하듯이 서울 시내의 모습도 변하고 있는데 동대문 부근에 성벽도 허물어지고 큰 길이 나고 있죠. 그런데 1914년에 촬영된 이 동대문 언덕 사진, 현재 USC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있는 테일러 컬렉션에 있죠. 잘 알려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동대문 감리교회가 완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목사관이 또 기역자 예배당 기와집으로 있죠. 스크랜턴 하우스가 이 지역의 첫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뒤에 옆에 동대문 부인병원, 릴리안 해리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 해리스 병원으로 올라가는 이 길 왼쪽에 구채플 첫 예배당이 있었고 그 뒤쪽에 진료소가 있는데 이 사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 학교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 앞으로 볼드윈 메일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CBS 2012년 2월 16일자 방송을 보면 교회나 교단 혹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위쪽 원안에 1910년 5월 15일 건축된 2차 예배당이다. 1913년, 73년까지 사용했다. 그리고 그 아래 이것이 1차 채플이다. 1892년 성탄절에 건축된 기역장 예배당, 1910년까지 예배드린 장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아랫부분은 원래 예배당이 아닙니다. 약간 각도를 돌려서 병원 건물이 주로 나오고 왼쪽에 교회, 오리지널 채플과 그 뒤쪽에 있는 디스펜서리, 진료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병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원래의 진료소와 채플이 있었고 그것을 1909년부터 이렇게 병원을 건축하면서 또 오른쪽에 교회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간에 진료소와 교회 한옥이 있었고 그것을 벽돌 건물로 여자 선교사 사택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로 올라가는 길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 선데이 스쿨 분반하는 모습입니다. 남자 반, 여자 반, 소년소녀들이 젊은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또한 잘 알려진
주일학교 분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사진을 찍은 것이고 나이든 지도자들이 전체를 이렇게 감독하면서 젊은 교사들이 분반 공부를 하는 모습이죠. 예, 선데이스쿨 소녀반 총명한 아이들이 보입니다. 1910년에서 14년 사이에 찍은 사진이에요. 역시 선데이스쿨 클래스, 이것은 소년 소녀반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에서 본 감독관과 교사들의 모습, 소녀들의 모습이 보이죠. 다시 돌아와서 동대문 부인병원 진료소의 발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대문 부인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이 나오네요. 1913년경 Nursing Staff of Lillian Harris Memorial Hospital, Eastgate, 서울에서 이경선과 이희망 등 초기 간호원들의 모습,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 간호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1914년 이희망과 오른쪽에 김마르다 아이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네요. 1914년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원 양성소 졸업생들의 모습인데 사진은 정동제일교회의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이경선이 있네요. 네, Staff and Nurses of Lillian Harris Memorial Hospital, Seoul, Korea라고 해서 의사와 간호사, 한국인 간호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은 점차 산부인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Some of the October crop of Korean babies 해서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호스피탈이죠. 로제타 홀이 원장이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 후반으로 넘어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의 모습입니다. 1909년 사진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1892년부터 북감리교회 그리고 북감리교회 여자선교회 WMF 선교가 진료소와 체퍼를 개설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주로 여자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자 선교사들을 위한 스크랜턴 하우스를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이어서 여자 소녀 학교를 지었고 매일 학교죠. 볼드윈 매일 학교. 그리고 1909년에 지금 동대문 부인병원을 새로 짓고 정동에 있던 보구여관이 이곳에 옮겨와서 1912년 개원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이 교회 부지가 마련이 되었고 1910년에 동대문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자리에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호스피탈이 세워지고 동시에 감리교회 건물 이어서 여학교 건물이 나중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동대문 지역의 역사복원 그리고 성지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인 여성들의 사역, 간호원들과 전도부인 그리고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독신 여자 선교사들, 의사와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